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예전에 그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따로 뭐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진 않고, 이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포핸드 드라이브는 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는 복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스트로크 중 하나고, 또 하나는 드라이브는 어찌됐거나 상대방 몸에 공을 붙여서 내가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복식에서 로테이션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브가 배드민턴 스트로크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뭐 많이 필요한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전 시간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포핸드 드라이브는 백핸드 드라이브하고 좀 다르게, 저번에도 같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백핸드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엄지라는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는 게 좀 유용해요. 좀 쉬울 수 있는데, 포핸드 드라이브는 내가 백핸드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파워나 공의 높이나 많이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포핸드 드라이브는 잘 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를 공 높이에 따라서 제가 힘 조절을 해야 돼요. 높이가 허리 라인에 있냐, 어깨 라인에 있냐에 따라서 스윙 크기나 어떤 파워 자체가 좀 다르게 치셔야 되는데, 높이가 어디든 간에 똑같은 스윙을 하다 보면은 네트에 많이 걸리거나 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공이 높게 오면은 내가 스윙을 크게 해도 나오는 각이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칠 수 있게 드롭 드라이브를, 자, 예를 들자면은 내가 공을 잡았을 때 여기 높이보다 여기 높이 공을 때리면은 조금 더 스매싱 같은 느낌으로 강하게 칠 수 있게 드라이브를, 그리고 스윙도 조금 더 크게 치더라도 네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을 거예요. 자, 옆에서 사이드 스텝을 나갔을 때 내가 나가는데 공이 내 어깨를 한번 높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크게, 손목을 조금 적게 쓰더라도 쳐도 아웃이나 네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칠 때는, 포핸드 드라이브 칠 때는 다리가 먼저냐 팔이 먼저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무조건 저는 스윙 한 후에 발이 닿는 게 훨씬 더 반박자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을 놓고 쳐버리면은, 발을 놓고 스윙을 하면은 다행히 그가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공이 오거나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스윙을 먼저 내가 타점을 스윙으로 잡아놓고 디딤발이 간다, 그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시간을 두고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발을 완전히 놓고 친다는 아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치고 놓는다도 아니에요. 거의 같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스윙이 좀 더 빨라야 된다. 스윙이 좀 더 빠르는 게 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반박자 좀 빠르게 내 몸에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조금 스윙 영상 먼저 생각을 하시고, 높이에 따라 지금처럼 공이 높이 올 때는 스윙을 좀 강하게, 첫 번째는 공이 높으면 스윙을 좀 강하게 크게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칠 수 있는 공간. 다리하고 제가 예전에 언더도 설명을 했지만 몸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몸이 먼저 가면 드라이브에 항상 몸이 약간 뒤쪽에서 바라보고 팔다리가 가는 느낌으로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공이 낮게 오는 경우, 드라이브 낮게 오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복식에서 정면에서 끊어치는 스윙이 드라이브 있잖아요. 아무래도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자세가 낮아지겠죠. 좀 낮아질 거예요. 그죠? 스윙을 똑같이 하면은 네트보다 공이 낮기 때문에 네트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스윙을 그렇죠? 이때는 조금 스윙을
내 몸 앞쪽에서 조금 작게 친다. 끊어친다는 느낌이에요. 스윙을 작게 한다고 해서 파워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스윙을 좀 작게 한다고 해서 크게 하는 것보다 스윙이 많이 이 공 파워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이 높으면은 나오는 각이 좀 큰 거예요. 각이. 어차피 위에서 치나 아래에서 치나 네트의 흰 라인을 보고 치는 거는 같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공이 낮다고 해서 스윙을 좀 작게 한다고 해서 스피드가 공 스피드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윙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이 좀 낮게 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백스윙을 조금 작게 하시고 내 몸에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앞쪽에 놓고 앞쪽 여기도 공을 치는 느낌. 높을 때는 풀스윙, 낮을 때는 눌러서. 자, 다시 한번. 높이가 낮을 때는 스윙을 좀 작게 가서 앞으로 짧게 치는 느낌으로. 그래서 흰선에 붙인다.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스윙의 크기나 어떤 위치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자 오른 밑으로 왔다. 이거 사실 드라이브를 하기는 뭐하지만 이것도 스윙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뜨겠죠? 이것도 약간 끊어진다는 느낌으로 중간에 끊어진다. 라켓을 끊어치면은 좋은 건 뭐냐면 공 스피드가 좀 더 살아요. 스냅이 움직여서 공을 이렇게 탁 끊어치면은 화면상에 보이진 않지만 공 스피드가 좀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 밑으로 오더라도 스윙을 크게 가서 팔로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냅으로 끊어치면은 공도 거리도 많이 가고 공 스피드가 좀 살아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로는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드라이브는 팔로는 하지 마시고 높을 때만 내 어깨보다 내 네트보다 높을 때만 전체적으로 큰 스윙, 풀스윙을 하시고 어깨 라인이나 그 밑에 라인부터는 약간 작게 끊어치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은 공이 네트에 붙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똑같은 스윙을 하는데도 공이 깔려가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려서 가시는 분들은 뭐 다 같은 그 문제점이겠지만 손목이 맞는 위치가 손목이 뒤집어져서 손목이 뒤집어지고 팔로 밀고 나가니까 공을 눌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손목을 쓴다는 거는 공을 어느 정도는 내가 스냅을 이용해서 공을 눌러주면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손목이 뒤에 있는 팔을 멀리만 세게만 치면 공은 떠서간 각이 누운 면이기 때문에 떠서 가겠죠. 우리 예전에 크리어 배울 때도 스냅을 약간 누울 때 공을 놔줘야 뜨는 것처럼 드라이브도 면이 누운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은 뜨겠죠. 그래서 공을 칠 때 드라이브는 포인트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는 스냅으로 공을 팔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약간 같이 눌러준다. 지금 스냅으로 공을 팔꿈치에 같이 나가지만 눌러준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공을 치셔야 되고 저 백핸드는 뭐 따로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포핸드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파워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윙 자체가 백핸드는 많이 크게 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백도 작게 한다고 파워가 떨어지진 않지만 백핸드는 받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포핸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드라이브를 어떤 이 백스윙만 정확히 만들어 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포핸드는 조금만 늦어도 손목이 밀리고 조금만 빨리 넘어가도 네트에 걸리고 이런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실 때는 자꾸 본인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 밀었을 때, 이 정도 눌렀을 때 네트에 붙거나 뜨는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하시면은 훨씬 더 포핸드 드라이브나 백핸드 드라이브를 치셔서 경기에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